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고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5번째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1에서 100까지의 홀수, 자, 홀수의 합을 구하는 그 순서도를 조금 변형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홀수 제곱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에서 100까지의 홀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홀수 제곱이라는 것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기에 어려울 것 같지만은 간단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우셨던 그 순서도를 조금만 변형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홀수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1에서 100까지를 1씩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 두 개의 처리물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두 함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모두 함수는 자, i를 2로 나누어서 1입니까? 0입니까? 자, 1이냐? 그죠? 1이냐를 물어서 1일 경우에만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1에서 10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홀수만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입력되는 부분, 자, 처리되는 부분, 출력되는 부분. 자, 입력은 초기 값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i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sum도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에서 100까지의 계속 1씩 증가시키면서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처리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i는 i 플러스 1. 먼저 1을 카운팅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두 함수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냐. 자, 1일 경우가 있을 거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1이라면은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자, 노일 때는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까? 자,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화살표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가야겠죠. 자, i를 계속 카운팅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때까지 합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홀수일 때만 합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조금만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s는 s 플러스 i. 이게 뭐예요? 각 항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각 항에 있는 제곱을 구할 때는 합을 구할 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s는 s 플러스 i 곱하기 i.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1의 제곱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1 곱하기 1. 맞죠? 그 다음 3의 제곱은 3 곱하기 3. 그리고 5의 제곱은 5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각 항을 더하는데 그때 제곱의 값인 이 값을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각 항에다가 그 항의 값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는 s 더하기 i 곱하기 i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99까지의 홀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문제가 주어졌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9까지의 홀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리고 모두 함수를 이용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 함수의 특징 중에서 나누어서 1이 될 때, 자, 1이 될 때 그때는 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여기서 각 항을 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합계는 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수 이름이 항상 i라는 변수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를 무조건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 변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분석을 보면은 n은 1씩 증가되는 게 맞죠. 자, 1씩 증가시켜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홀수일 때만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h를 h 플러스 n 곱하기 n. 그러니까 n 곱하기 n이 뭡니까?
제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제곱한 값만큼 증가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보도록 하죠. 자, n과 h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 n을 1 증가시키고 홀수냐 묻는 거죠. 홀수냐 물어서 홀수일 경우에는 합을 구한다. 합을 구하는데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n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9까지의 홀수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9라고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100가지의 홀수의 제곱을 구하라. 뭐 99가지 홀수의 제곱을 구하라. 결과적으로 같아요. 그죠? 어차피 홀수란 것은 1에서 99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에서 100가지의 홀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구해지는 것은 1에서 99까지밖에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어차피 100이라는 숫자, n이 100값을 가질 때는 모두 함수에서는 노로 분기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99가 되거나 10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만일 1에서 100까지 홀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99가 아니라 100이라고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1에서 99까지의 홀수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은 99라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자,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1에서 5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5까지의 홀수 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구한 결과는 35가 되겠네요. 자, 35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과 h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n 증가 1이 됐습니다. 자, 1일 경우에 모두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1 나누기 2가 되고, 자, 1 나누기 2가 되고, 이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yes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yes로 분기가 되고, 자, h 구해줘야겠죠. 자, h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죠.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yes가 되고, 그 다음 h는 0 더하기 1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n이 99보다 작으냐, 여기서는 5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n이 5보다 작으냐 해서 yes가 되고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n 증가시키고 2가 되겠죠. 2가 되고 모두 함수를 만나네요. 자, 만나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no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벗어나는 거고요. 자, n이 5보다 작으냐, ye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5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도 스스로 꼭 해보셔야 돼요. 자, 모두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반드시 여러분도 스스로 디버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순서도도 여러분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출력되는 부분을 뭐 프린트 H, 뭐 그냥 H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씩 변형되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순서도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자, SW라는 특수한 변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스위칭 변수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자, 이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개념 이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스위칭 변수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치 모두 함수하고 비슷하게 이용이 되지만은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자, 스위칭 변수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1에서 뭐 99까지의 홀수다, 뭐 홀수의 제곱이다. 자, 합을 구할 때는 1에서 100까지, 뭐 1에서 99까지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1, 3, 5, 7. 자, 이런 값들만 합을 구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합을 구하는데 항상 i가 혹은 n 값이, 그죠? 각 항에 있는 그 값이 증가될 때마다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자, 1일 때는 합을 구하고, 2일 때는 구하지 말고, 3일 때는 구하고, 4일 때는 구하지 말고, 5일 때는 합을 구하고, 6일 때는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모두 함수에서는, 자, 그게 짝수냐 홀수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구하는 방법이고, 스위칭 변수의 개념은 한 번은 합을 구하고, 한 번은 구하지 않고, 한 번은 구하고, 한 번은 구하지 않고, 한 번은 구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문이 있는데, 자, 이 처리문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스위칭 변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횡단보도가 있죠. 자,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자, 횡단보도를 건너야겠다
라고 판단되는 그 신호가 뭡니까? 자,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그죠?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건너는 거죠.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호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자, 그 신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칭 변수는.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디버깅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n과 h를 0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 다음 n을 증가시킨다. 자, h를 합을 구한다. 자, 그리고 n은 99보다 작을 때, 자, 요거 해석하시면 되는데, 콜론 있죠, 콜론. 자, 콜론을, 여기서 작을 때는 이쪽으로 분개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으로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순서도가 이 의미하고 같아요. 자, 아래로 분개할 때는 yes, 오른쪽은 no. 자, 이 뜻과 동일합니다. 콜론을 요 부동어가 들어간다. 자, 이게 만족할 때는 이쪽으로 분기가 된다. 그리고 이 부동어가 이렇게 만족을 할 때는 이쪽으로 분기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없고요. 요 부분이 바뀌었죠. 자, 잘 보십시오. 자, 스위칭 변수가 0 초기화를 하고 0이냐를 묻고, 자, 0일 경우에는 yes로 분기가 되면서 다시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라고 물어서 0이 아닐 경우에는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위칭 변수를 0이냐 1이냐 값을 계속 바꿔주면서 합을 번갈아 가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n과 h와 스위칭 변수, n과 h와 스위칭 변수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n을 1 증가시키겠습니다. 1 증가. 그 다음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 판별해야겠죠. 자, 현재 0입니다. 그래서 yes. 자, yes면 아래로 분기가 되겠네요. 자, h를 구해줍니다. h 1이네요. 1. 자, 그 다음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은 처음에는 파란불이지만은 다 건너게 되면은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그죠? 다음엔 건너면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합을 다 구했기 때문에 그 스위칭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0에서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조건 판단해야겠죠. 자, 5까지의 홀수의 제곱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자, n 콜론 5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등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n이 1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n은 5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이제 아래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반복하는 거고요. 자, n을 증가시키면 2가 되는 겁니다. 자, 2가 되고,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조금 전에 1이었지만, 0이었지만은 1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0이 아닙니다. no로 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no가 되고요. 자, no로 분기가 되는데, no로 분기될 때는 합은 구하지 않지만은 스위칭 변수 값을 0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값을 바꿔줘요. 바꿔주고, 자, 조건 판단하니까 작더라. 그리고 n을 또 증가시키고요. 자, 스위칭 변수 값이 현재 0이기 때문에 yes. 그리고 합을 구하고, 자, 스위칭 변수를 다시 1로 바꿔주고요. 자, 조건 판단하니까 작다. 자, n을 증가시키고,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자, 현재 1이기 때문에 no가 되겠죠. 그래서 합을 구하지 않고 스위칭 변수 값만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칭 변수가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계속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홀수 값만 가질 때, 자, 홀수 값일 때만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두 함수하고 유사합니다. 모두 함수하고 유사하고요. 모두 함수는 이제 명확하게 홀수냐 짝수냐, 그죠?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이것은 홀수다, 이것은 짝수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합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스위칭 변수는 어떻습니까? 스위칭 변수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수냐 홀수냐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처리하고 한 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일 때 무조건 건너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처음에 정할 때 빨간불이 생겼을 때 건너라 라고 약속을 했으면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하는 역할은 그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건너고 한 번은 건너지 말라는 그런 신호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스위칭 변수 값이 0,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했지만은 이것을 1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이것을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0으로 바꾸고 1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호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1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 1이냐라고 물었을 때 yes로 이렇게 분기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0이냐 1이냐 숫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0값을 10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0값을 100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100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1을 1000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숫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컴퓨터를 할 때 0과 1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 변수를 0 혹은 1 값을 가지고 계속 값을 바꿔주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스위칭 변수는, 읽을 때 이제 스위칭 변수, 자, SW 변수를 스위칭 변수라고 읽고요. 자, 스위칭 변수를 다른 말로 이제 플래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래그,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플래그, 뭡니까? 신호, 깃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호등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처리문을 수행할 때 이용이 된다. 그래서 한 번은 건너고, 한 번은 건너지 않을 때, 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함수는 명확하게 짝수냐 홀수냐를 걸러내는 거지만은 스위칭 변수는 한 번은 처리하고 한 번은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홀수의 제곱의 합이지만은 짝수의 제곱의 합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스위칭 변수를 초기값을 1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이면은 n값이 1이죠. 자, 짝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2, 4, 6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1값을 가질 때는 합을 구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1 값을 가지고 0이냐라고 판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스위칭 변수 값이 1이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노로. 합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초기 값을 바꿔주면은 홀수를 짝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값이라든지 조건문을 바꿔주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의 합이라든지 홀수의 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 함수에서는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짝수 혹은 홀수의 합을 구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스위칭 변수를 초기값을 얼마를 줄 거냐 혹은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짝수 그리고 홀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스위칭 변수가 0, 1, 0, 1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더라. 자, 0, 1, 0, 1, 0, 1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1일 때 합을 구하겠다. 스위칭 변수가 1일 때 합을 구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 잘 출제되는 유형이 되고요. 자, 모두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디버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개념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스위칭 변수 값이 지금 1 또는 0 값을 가지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꼭 1일 때만 이제 짝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0일 때만 홀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단지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스위칭 변수가 하는 역할은. 자, 방향만 바꿔주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출제하는 사람이 미리 정할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1일 때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혹은 0일 때 처리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괄호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n이 1이다. n이 1값을 가질 때는 홀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을 처리를 해야겠죠. 합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이게 yes로 분기되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반드시 스위칭 변수 값이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블랭크로 나왔을 때 초기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디버깅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 짝수 제곱도 마찬가지죠. 짝수 제곱.
자, 1에서 100까지의 짝수의 제곱인데, 순서도 보시면은, 자, n과 h를 0으로 초기화한다. 그리고, 1씩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자, 1씩 증가시키면은, 1씩 증가시키면 안 되겠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뭡니까? 모두 함수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스위칭 변수를 이용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2, 4, 6, 8, 아예 2씩 증가시켜 버려야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n은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때마다 처음엔 0이지만은 2, 4, 6 이런 값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합을 이제 제곱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자, 조건문 잘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자, n 콜론 9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8. 자, 100까지 합인데 98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2번하고 3번엔 부동호 방향 어떻게 줘야겠습니까? 자, 2번하고 3번은 부동호가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 한쪽이 크다라고 했으면 반대쪽은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한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은 작다라고 부동호가 돼야 돼요. 서로 반대되는 부동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크다라고 해서 작다가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등호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등호를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n이 98보다 작을 때도 반복을 하지만은 n이 98일 때도 반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3번은 크다라고 되겠죠. 그리고 n은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6까지의 짝수 제곱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0, 자, h는 0, 자, n은 n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h는 h 더하기 n 곱하기 n 4가 되겠습니다. 2, 4, 그죠? 그 다음, 자, 이제 6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일 때는 98이니까 6이라면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00일 때는 범위가 98이라고 했으니까 6이면은 2를 줄여서 4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n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n이 2가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아요. 자, 이쪽으로 분기가 되는 거죠. 자, n을 증가시키면 4가 되고요. 그때 합을 구하면은 4, 4, 16 해서 20이 되겠습니다. 20. 그리고 조건 만나죠. 자, 98이 아니고 4가 되는 거고요. 자, n이 현재 4가 되고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고 n 증가 6이 되는 거고요. 자, 6이 되고 자,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6, 6이 36 해서 56이 되겠습니다. 56. 자, 그 다음 조건 만족합니까? 자, n이 4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자, n이 4보다 크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자, h를 출력하게 되면은 h가 56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 그래서 2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6제곱. 자, 이 합이 같은지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2, 4, 4, 4, 16, 6, 6이 36 해서 56이 맞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면은 분명히 한 번 적게 이제 수행이 되거나 뭐 더 많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하고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칭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스위칭 변수. 자, 그 스위칭 변수의 값, 0이냐, 1이냐, 이 값은 의미가 없어요. 숫자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번은 합을 구하고 한 번은 합을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신호가 바뀌듯이 계속 스위칭 변수 값을 바꿔주는데 그때 숫자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1 대신에 뭐 100, 1000, 뭐 10,000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꼭 디버깅 하십시오. 자, 스위칭 변수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